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또 놀러 왔습니다. 12시 진단쇼 오늘 이렇게 함께 하게 됐는데 요즘 들어서 잊을만 하면 제가 이렇게 좀 찾아오죠. 오늘 시장 분위기는 다소 좀 밋밋하게 흘러가서 약간 좀 지루하다 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함께 찾아와 봤습니다. 요즘 시장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궁금하고요. 또 오늘 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중요한 점들 그리고 또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종목군들 봐드리는데 전문가의 조언도 조언이지만 알게 모르게 제아의 고수가 많다라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여러분들만의 진단을 해주셔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진단쇼 1시간 동안 참여로 이루어지는 거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전화 참여 325-8200번 이쪽으로 지금 전화 주셔도 됩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좀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가 질문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전화 상담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기에다가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도 되고요. 또 증권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접수받고 있으니까 다각도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리님, 러브수기님도 오늘 이렇게 글 남겨주고 계시고요.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 계속해서 남은 시간도 함께해 주세요. 큰사랑님께서 종목 진단 상담 부탁합니다 하셨고요. 네, 그리고 김수경 앵커 어디 가셨나요 하셨는데 내일 다시 또 컴백합니다. 너무 실망 마시고 이렇게 1시간 동안 저를 좀 반겨주시면은 더욱더 힘내서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한도굴협회님, 준호님도 이렇게 오셨는데 웰컴입니다 해주셨어요. 제가 또 많은 분들의 이런 환영 속에서 이렇게 종목 진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도와주실 건데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그리고 또 증권가 교보증권의 윤여민 FP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전문가의 이 전략이 상당히 좀 잘 맞더라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진단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도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립니다. 양시장 흐름도 그렇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중대형주들 실적이 정말 쏟아지더라고요. 대체로 헤드라인을 보면은 뭐 어닝 서프라이즈다, 뭐 좋은 실적, 깜짝 실적 이런 헤드라인이 많이 달리는데 또 좋다고 해서 주가 찾아보면 바로바로 오르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오늘 LG화학 같은 경우는 급등을 하는데 삼성 SDI도 그렇고 뭐 삼성전자도 실적 괜찮았는데 또 못 가는 종목군들도 있어서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 희비가 엇갈리는 이유는 뭔가요? 뭐 역시나 이제 업종별 분위기, 그 다음에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뭐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이제 뭐 이번에 역대급 매출과 이제 영업이익을 기록을 해줬죠. 먼저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이제 뭐 계속해서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봉쇄를 이어나가고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악재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이런 와중에도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새롭게 이제 좀 성장해 나가고 있는 첨단 소재 사업 분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석유화학 분야에서도 굉장히 조금 방어를 잘 해줬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뭐 LG 엔솔이 조금 걱정거리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LG 엔솔도 이제 어느 정도 이 수주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늘려 나가고 있는 상태라 이런 전체적인 업황 부진 속에서도 굉장히 조금 방어를 잘 해줬다. 굉장히 좀 판매 전략을 잘 세우면서 아무래도 조금 이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제 좀 유지를 해줬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흐름이 또 유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오늘 나쁜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이 역대급 매출과 이런 영업이익이 이제 1분기에 거의 사상 최고치 정도로 해가지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역시나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미국에서 이 빅테크에 대한 기업들 이제 계속해서 좀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급락을 하는 기업들과 그 다음에 급등을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어제 테슬라가 또 상당히 크게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 어떻게 보면 또 오너 리스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를 이제 테슬라 지분을 매각을 해서 이제 매입을 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테슬라가 급락을 했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2차 전지의 업황에 대한 분위기가 아무래도 최근에 좀 좋아지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 현재 미국에 대한 어떤 분위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분위기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상승이 나오지가 않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실적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LG 화학에 비해서 상승폭이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흐름은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 LG 화학이나 삼성 SDI 외에도 지금 실적이 정말 잘 나오는데도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아직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실적주들에 대한 어떤 투심도 이 FOMC가 지나고 나서 빅스텝이 이제 이루어졌을 때 시장이 이제 어떻게 조금 방향성을 잡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이제 투심에 대해서 좀 방향을 정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꾸준하게 투자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뭐 현재 실적주들은 계속해서 좀 포트에 담아갈 준비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도 이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우리 시장을 좀 떠받쳐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거예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실적주들은 절대 나쁘지 않다. 아무래도 현재 시장의 분위기, 뭐 환율, 뭐 FOMC 이런 이제 대내적인 변수들에 인해서 이제 뭐 조금 차별적으로 이렇게 조금 상승이 나오는 거지 계속해서 이제 실적주들을 모아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지고 이제 어떤 이 금리 인상, 인플레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을 때 이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잡아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실적주들을 꾸준하게 좀 담아가 줘야 된다.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조금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물론 안 간다 하더라도 좋은 실적 어디 가는 거 아니니까 그 타이밍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뿐이지 이 좋은 실적을 가진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관심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또 의견을 주시네요. 근데 요즘에 워낙에 시장 분위기가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게시판에서도 실적 좋아도 안 가고 안 좋으면 더 내려가고 이러면서 글을 남겨주셨어요. 부디 좋은 실적이 온전히 반영되는 그런 장이 좀 왔으면 합니다. 그래도 뭐 대우건설이나 이런 종목도 깜짝 실적 나오면은 가기도 하니까요. 잘 찾아보시면은 호실적의 영향을 또 바로 받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오늘 종목 진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유튜브부터 출발해 보죠. 스카이 필명 쓰시는 분께서 오늘 강원랜드 신청해 주셨어요. 카지노주 오랜만에 봅니다. 강원랜드 지금 주가는 26,600원인데 이분이 사신 가격은 27,545원에 비중이 10%입니다.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가 봐요. 지금 손실이 크지는 않지만 약간 손실 구간에 놓여 있어서 한번 물타기를 해볼까? 비중을 좀 늘려볼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듯한데 김영일 전문가님 이분께는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시겠어요? 일단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뭐 계속해서 조금 이제 흐름을 기대를 했었던 뭐 리오프닝 관련 이제 가장 큰 이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엔데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이제 가시화된 만큼 이제 이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완전히 좀 작용을 하면서 큰 상승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도 투심이 조금 많이 죽어 있는 상태고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도 결과적으로는 화장품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때문에 이제 강원랜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시간을 좀 지켜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매수가가 엄청 많이 높으신 건 아니잖아요. 매수가가 이제 엄청 많이 높으신 건 아니고 지금 다행히 또 이 리오프닝에 대한 그리고 코로나 엔데믹에 대한 어떤 것들이 가시화가 되면서 이제 강원랜드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 흐름은 잘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당장 좀 무리하게 추매를 하는 거는 조금은 이제 무리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FOMC를 앞두고 있는 시장 상태에서 결과적으로는 투심이 돌아오려면 이 FOMC가 끝나고 그 이후에 시장이 이제 이 빅스텝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 아무래도 빅스텝을 조금 인식을 하고 반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빅스텝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고점이다. 그리고 반영할 만큼 반영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런 실적 개선에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또 본격적으로 순환이 나와주는. 네, 지금 현재 지금 실적에 대한 들리세요? 기대감은? 전문가님. 네. 네, 지금 연결이 약간은 고르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강원랜드 저희 조금 마무리 지어 주실까요? 네, 일단은 강원랜드는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제 조금은 이제 지켜보고 무리하게 추매보다는 어느 정도 매수가 구간까지는 이제 회복을 시켜줄 거니까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올 때까지 기간이 좀 많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 방향으로 보시면 웬만하면 그냥 매수가 정리 이제 쪽으로 좀 지켜보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이 매수가 이상으로 조금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28,400원이 이제 이전 고점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 이전 고점 정도까지만 지켜보는 쪽으로 좀 전략을 짜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이 끊긴 줄 알았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저희 좀 진단을 해드렸는데요. 추가 매수는 아니다. 그리고 이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조금 위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28,400원 정도 직전 고점 부근까지는 갈 만한 여력이 있으니까 다만 큰 욕심 내지 말고 이 정도 수준에서는 좀 빠져나오자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려주시네요. 강원랜드 스카이님의 종목 오늘의 첫 종목으로 이렇게 좀 봐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게시판에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종목이 좀 부진한가 봐요. 이런 사연도 올려주고 계시고요. 한두 분씩 지금 추가적으로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 베네치아 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진정주리니 님 오늘도 이렇게 뵙게 되네요. 스카이 님께서 종목을 하나 더 올려주셨어요. 이렇게 되면 포트폴리오가 하나 두 개씩 공개가 되는데 어떤 종목을 더 가지고 계실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조금씩 꿈틀대고 있는 종목,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관심 많이 갖고 계신 종목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알아보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한 번쯤은 이 주식 투자 나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은 매매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 중에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근래 들어서는 조금씩 나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찾으니까 사실 이렇다 할 뉴스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 박선행님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94,320원에 비중 10% 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매수가가 9만 원대입니다. 사신 지 좀 되신 것 같죠. 참고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번 주 들어서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오늘도 3% 정도 올라서 시장 대비 괜찮거든요. 63,500원 부근에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등이 단기적으로 나오고 있긴 한데 여전히 30% 정도 손실 보고 계신 구간이세요. 이분도 역시나 추가 매수 가능한지 이 부분을 질문해 주셨거든요. 아무래도 좀 손실폭도 크고 바닥에서 꿈틀거리는 모습을 나타내니까 더 사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김영일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반응이 조금 나와주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배경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 파이프라인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실적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흐름이 이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레키로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크게 이제 매출이 나오면서 이제 아무래도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이 나왔었다가 이제 코로나 엔데믹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이 크게 조정이 나온 이러한 구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외에 현재 이제 수익성이 좋은 어떤 제품들이 계속해서 이제 존재를 하고 있죠. 인플렉트라라고 하는 것들, 투룩시마, 램시마 이런 이제 파이프라인들을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이런 하락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하고 이제 새로운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견조하게 캐시카우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해서 새롭게 이제 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어떤 이 약품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해외향으로 이제 좀 새롭게 파이프라인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런 실적 성장성을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지만, 역시나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장이 제약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셀트리온 쪽으로 좀 쏠릴 수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이제 의문점이 있다라고 이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물론 이제 저점을 찍어주는,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을 유지를 해주고 있지만, 결국에 시장에서는 또 제약 바이오 쪽의 이 흐름들을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좀 주목을 해줘야지 이제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신할 만한 구간은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강조드리지만 지금 이 제약 바이오라든지 그 외에 성장주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FOMC 이후에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잖아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고 확실하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이런 이제 성장주에 속하는 종목들이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 매수는 아직까지는 고려할 만한 구간은 아닌 것 같고, 이제 매수가가 대략 한 94,320원이세요. 때문에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주기는 했지만 이제 이후에 FOMC 이후에 강하게 한번 이 거래가 들어오는 구간은 분명하게 이제 있어 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악재들은 다 어느 정도 반영을 완료한 상태에서 파이프라인들을 계속해서 잘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반등 흐름이 나와주면서 최근에 어떤 이런 흐름보다 거래량이 크게 이제 들어오는 그런 구간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대략 한 뭐 40만 주, 80만 주 이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몇백만 주 정도의 어떤 시장이 주목할 수 있는 수급이 쏠린다라고 했을 때 그 구간에서 눌림 구간에 그때부터 이제 추가 매수를 어느 정도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어느 정도 악재들은 다 반영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파이프라인들에 대한 어떤 매출은 견고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지켜보되 시장 상황이 아직은 불안한 만큼 FOMC 이후에 수급들이 잘 이제 유입이 될 때 제약 바이오 쪽으로 조금 이제 어떤 호전된 그러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강한 수급이 들어와 줄 겁니다. 그러한 구간이 확인이 될 때 이제 추가 매수를 고려하셔서 대략 한 10만 원 정도까지,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까지의 매물이 있고, 이 정도 구간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추가 매수 구간은 이제 저점 부근에서 강하게 한번 거래량이 동반이 될 때 그 구간에서 진행을 하셔서 평단가를 대략 한 8만 원대 정도로 낮춰 놓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간부터 대략 한 1차적인 목표가로 9만 원 정도까지는 이제 지켜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비중은 한 10% 정도? 지금 산만큼 더 담는 건가요? 네, 지금 적절한 비중이 이제 잘 잠겨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너무 많은 비중을 실으시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분할해서 담으신다라는 생각으로 비중 10% 정도 한 번 더 담으셔가지고 평단가 8만 원 정도대로만 맞춰주셔도 충분히 어떤 수익 흐름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가 가능하기는 한데 박선행님은 좀 받아 적으셔야 될 것 같아요. 조건식이 이제 들어갑니다. 거래가 일단 바닥에서 터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래 터졌을 때 눌렸을 때 사보자. 이렇게 해서 추가 매수를 하긴 하되 이런 조건을 달아주셨어요.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 한 10% 정도 더 해도 된다. 평단가 8만 원에 맞추고, 그리고 나서도 큰 욕심 바라지 마시고요.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가이드라인 잡아드렸으니까 한번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좀 구체적으로 봐드렸습니다. 다음은 전화가 와 있어서요. 저희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펄어비스요. 아이고, 종목명만 들어도 오늘 좀 힘드실 것 같은데 펄어비스 얼마에 사셨어요? 13만 8천 원에 30%요. 아, 작년쯤에 사셨어요? 작년 말쯤에? 예. 아, 계속 들고 계신 거세요? 예, 그랬어요. 그냥 팔아야 하는데 못 팔고 그냥 놔뒀더니 이래. 많이 빠지지도 않고 한 10만 원대 부근 움직이니까 본전 오면 팔아야지 그러셨죠?
그러게 말이에요. 네. 예, 지금 갑자기 어제 오늘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럴 때는 어떤 마음이 더 크세요? 지금이라도 그냥 꼴 보기 싫으니까 정리하자. 아니면은 좀 기다릴 만한 여력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아이, 기다리는 기다리죠. 본년 온다고 마냥 뭐 1년이고 뭐 지금 기다리죠. 시간은 여유가 굉장히 있으신데 이게 네, 추가 매수 하면 안 되죠. 추가 매수 지금 비중이 30% 맞으시죠? 예, 500주요, 500주. 아, 예. 네, 그래서 추가 매수 가능성도 열려 있으시고 기간도 괜찮으시고요. 예, 올해 갖고 있죠. 본전만 좀. 예. 시청자님 혹시 게임 하세요? 예, 예, 예. 아, 실제로 게임도 하시는군요. 예? 게임이요. 이게 펄어비스가 아이, 게임주라서. 게임 뭐지요? 게임 그거 모르죠. 갑자기 이걸 사가지고 이렇게 보내만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답답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안이 없는지 저희가 얘기 나눠볼게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어제 오늘 가장 답답한 종목 손에 꼽으라면 아마 5손가락이 꼽힐 겁니다. 펄어비스 어제 이어 오늘까지 좀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사실 가격 대비로 지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이럴 때는 어떤 조언 해주시겠어요, 조부가님?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조금 많이 답답하실 수밖에 없으실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펄어비스의 가장 이 주요한 제품, 이제 캐시카우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 검은 사막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검은 사막이 아무래도 중국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부진한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기대감들이 크게 이제 좀 꺾여지면서 마찬가지로 주가도 이제 크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영업이익 전망치가 이제 검은 사막이 조금 이제 부진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겹쳐가지고 이제 투매까지 같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크게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아무래도 이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역시나 이제 기대작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올해 이제 말에 출시가 되는 이제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이제 출시가 되고, 이제 이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이후에는 분명하게 반등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점을 잡아주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급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추매를 하기에는 조금은 이제 이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섣부르게 이제 추매를 하시기보다는 역시나 이제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FOMC 이후에 시장의 투심이 어느 정도 갈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FOMC 이후에 이제 이 결과에 대해서 환호를 한다라고 하면 시장이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을 잡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장이 아무래도 FOMC 결과에 대해서 실망을 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그 시장의 방향에 따라서 추가적인 투매가 나올 수도 있는 환경이 유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 매수는 아직은 이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조금의 이제 시간은 걸릴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큰 어떤 이제 대응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제 저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디 구간에서 저점을 잡아주는지를 봐야 되냐라고 한다면 6만 원 구간에서 어느 정도 저점을 확보해 주는지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지금 이제 펄어비스가 역사적으로 이제 올라오면서 결과적으로는 가장 이제 돈이 유입이 되고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했던 구간이 이제 6만 원 구간이거든요. 때문에 이 6만 원 구간에서 어느 정도 주가를 지켜줘야지 다시 한번 이제 주가를 꺾어주면서 이후에 이제 올해 말에 나올 이제 붉은 사막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여러 신작들이 있죠. 뭐 블랙클로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올라와 주면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은 분명하게 투매가 강하게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6만 원 정도에서 자리만 잡아준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 반등 흐름을 한 8만 원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이제 잡아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매는 너무 빠르게 진행을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는 걸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이제 강조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구간을 잡아준다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추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비중이 조금 이제 적지는 않으세요. 비중이 대략 한 30% 정도로 적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주고 이제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는 일단은 시장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거든요. 때문에
이후에 자리를 잡아줄 때 다시 한번 좀 꼭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8만 원, 9만 원 정도까지 이 게임 업황들, 그 다음에 펄어비스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올라오는지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꼭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는 일단은 다른 비중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 5월 달에 신정부가 들어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주들도 순환매가 나올 수가 있고, 이제 FOMC에 대한 결과가 어느 정도 환호치로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면은 성장주들 또한 또 순환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나올 수가 있어요. 때문에 당분간은 일단은 조금 묻어놓는다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최대한 좀 작은 종목으로 좀 수익을 이제 챙기시다가, 이제 이후에 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구간부터 그때부터 좀 추매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그 6만 원 구간을 잘 지켜줘야 된다라는 점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면은 이후에 꼭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기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만 원 선 지지 여부를 굉장히 강조를 해주시니까요. 물론 잘 되겠지만 아주 만약에 이 6만 원 선을 이탈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6만 원 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5만 원대까지도 이제 하락을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5만 원대까지 이제 하락을 염두를 하셔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현재 손절을 하시기는 아마 좀 어려운 구간에 위치해 있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6만 원 정도에서 일단 잡아주고, 만약에 잡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5만 원까지는 조금 이제 열어두셔야 된다라는 점. 다만 5만 원 정도에서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그 구간에서 또 이제 어느 정도 비중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좀 섣부르게 어떤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일단은 지지라인을 좀 확보를 하자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5만 원, 6만 원대에서는 바닥은 잡아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투매가 강하게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5만 원, 6만 원대에서는 지지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지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적인 전략을 짜 나가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일단은 좀 들고 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유, 그래야지 그냥 지금 팔 수도 없고 참말 내가 왜 이걸 써가지고 개를 먹는지. 아유, 더 아유, 너무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아니, 이게 좋다고, 뭐, 그동안 12만 원까지는 간다고 따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지금, 이거 출시 네. 26일 날 출시하면 괜찮다고 해서 그냥 있었더니 이렇게 됐네요. 아이고, 붉은 사막도 있고요. 도깨비도 있으니까 또 기대 모멘텀이 있으니까 당분간은 좀 들고 계셨다가 바로 사지 마시고요. 사시기 전에 한 번 더 진단 신청해 주세요. 아야, 그냥 고맙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펄어비스 진단해 드렸습니다. 마음이 상당히 좀 답답하실 텐데 그래도 비교적 밝은 목소리로 이렇게 또 전화를 해 주셔가지고 아마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하니까요. 이 종목 바닥 잡는 거 보시면서 이후에 또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김영일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 종목 봤습니다. 그리고 또 게시판에도 종목을 계속해서 좀 신청을 해주고 계세요. 오늘 잘 가고 있는 뭐 대우건설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손절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네요. 본전에 연연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펄어비스 무슨 일 있나요? 질문을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종목 진단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윤여민 FP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에서 좀 궁금한 점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시장은 뭐 보합권 왔다 갔다 하는데 건설주들, 그동안에 크게 빛을 보지 못했던 건설주들이 오늘 업종지수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승 탄력, 전기가스하고 좀 엇비슷하긴 하지만은 4% 넘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뭐 대우건설은 실적도 좋다고 하던데요. 건설주들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세요? 일단은 1분기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지금 건설주들의 좀 실적이 나오고 이와 관련돼서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일단 대형 건설사를 좀 중심으로 한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별히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가 오늘 한 10% 이상의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실적 관련돼서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뭐 해외 비중이 좀 많이 확대된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 올 한 해 뭐 매출 10조 정도를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만,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GS건설 같은 경우 살짝 좀 아쉬운
그런 좀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매출액 같은 경우 한 4조 1천억 정도 지금 이제 1분기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좀 좋지 못하면서 사실은 좀 매출에 대한 증가가 있었지만 좀 수익성이 좀 악화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GS건설 같은 경우도 주택 마진율이 좀 하락이 되면서 목표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 얘기인즉슨 이제 건설 섹터 중에서도 확실히 종목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특히 주택에 관련된 부분들은 모든 증권사에서 다 이제 순항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차기 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감 특히 주택 공급 뭐 250만 호로 좀 대변되는 어떤 이러한 부분에서 확실히 좀 하반기에 대한 어떤 전망을 좀 밝게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뭐 원전이든 이런 주택 같은 경우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어떤 정책과 시선과 함께 좀 잡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섹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시동이 좀 늦게 걸리는 좀 오래 좀 쉬었다가 좀 오래 올라가는 좀 이러한 좀 사이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좀 생각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주를 좀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좀 실적이 나오고 어떤 좀 뉴스플로우에 따라서 좀 상승이 나올 때마다 트레이딩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덜어내시는 게 좋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뉴스플로우에 따라서 어쨌든 이 건설주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좀 장기 보유의 관점으로서 그 건설주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좀 긴 사이클로 움직이는 종목군이니만큼 거기에 투자 성향이 좀 맞으시는 분들 대응해 보시면 되겠네요. 건설주로 출발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식 투자 손실도 수익도 가족들한테 걸리면 안 돼요 해주셨는데 아마 비자금 조성용으로 조금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또 그런 재미가 있죠. 주식 투자하는 게. 그리고 또 올려주신 분께서 코엘 패션 진단 신청해 주셨는데요. 비중이 상당히 좀 높아서 눈에 띕니다. 이분 먼길님께서 올려주신 코엘 패션이 7,600원이 매수가고요. 비중이 90%, 현재 주가가 7,880원이니까 큰 차이는 아닌데 약간 손실 구간이세요.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 고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코엘 패션, 앞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코엘 패션이란 종목을 90%의 어떤 이제 투자를 하셨다는 것 자체는 이 종목에 대해서 충분히 스터디를 하셨고 이에 따라서 좀 이렇게 투자를 하셨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뭐 딱 봐도 좀 비중이 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사실 이런 종목이 움직일 때마다 좀 멘탈을 좀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딱 패션이라는 걸 봤을 때는 결국 이제 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결국은 얼마큼 소비세가 보복 소비에 관련돼서 좀 이제 본업이 지속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있는데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리포트들이 나온 건 없습니다만 뭐 2월 달부터 좀 이런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좀 리포트에 좀 나오면서 조명이 됐는데 사실은 2월 달에 살짝 좀 오르다가 또 다시 한번 좀 과매도 구간서가 또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다만 이제 이런 좀 온라인 의복에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뭐 보복 소비가 좀 지속될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제가 볼 때는 이 오미크론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독감화되고 이제 어쨌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이제 폐쇄되면서 지금 4월 이제 말부터 5월 정도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상승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섬유라든지 의복 업종에 대한 이제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갔다가 또 다시 중받고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사이클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파도를 좀 잘 타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상황에서도 좀 밸류에이션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에 따라서 실적만으로 충분히 좀 기회할 수 있다면 뭐 전고점 지금 9,800원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이 나올 때마다 특히 이제 매물선 이제 8,500원을 좀 뚫을 때마다 그래도 조금씩은 비중을 좀 줄여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단기적인 성향보다는 조금은 좀 백망이를 좀 길게 잡고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자. 그리고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70원까지 와 있습니다. 환율 상승이 전혀 멈추질 않는데 환율 오르면은 수출 비중 높은 업체들은 또 좋고 그런 거 아닌가요? 뭐 의류 OEM도 수혜고 뭐 이런 얘기 있던데 코엘 패션은 영향을 안 받을까요?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율이 오르게 되면 수출주에게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죠. 뭐 사실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외인들의 매수 매도에 대한 좀 안 좋은 영향을 좀 끼칠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실 어떻게 보면 수출보다는 이제 좀 국내 온라인 의복 시장을 좀 성장하면서 같이 좀 성장했고 특히 이제 홈쇼핑 채널 내에서 좀 주요 언더웨어 부분이 좀 상당히 커지면서 시장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해외 수출보다는 좀 국내가 좀 더 강한 이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복 소비가 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저는 이제 코로나19가 거의 끝났고 이제는 좀 원래대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물가와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미국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어떻게 보면 좀 돌아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패션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좀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아직까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환율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저평가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는데 대신에 비중이 높으시니까 오를 때마다 좀 정리하자 이렇게 코엘 패션 의견 주시네요. 그리고 워낙에 게시판에 계신 분들이 제가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친밀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그래서 같이 맛집도 가시고 그리고 또 일정들을 막 공유하면서 여러 가지 도움되는 생활 속의 정보까지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대폰을 조만간 바꾸실 것이라고 뭐 이런저런 사연도 올려주고 계신데 그 사이에 또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대우건설입니다. 오늘 건설 섹터 강하다라고 초반에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대우건설이 가장 눈에 띄는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서 지금 10%나 급등합니다. 건설주 이렇게 가뿐하게 움직이는 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지금이님께서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데 매수가가 7,350원입니다. 비중이 15%. 오늘 장대 양봉을 뽑아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수익으로 전환되기에 한 끗이 좀 모자란 상황인데요. 그래서 고민이 되시나 봐요. 이 종목을 비중 조절해야 될까요? 좀 더 지켜볼까요? 이렇게 질문 달아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FP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설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방망이를 좀 길게 잡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이제 입증을 한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지금 주택이라든지 건축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뛰어난 실적을 좀 올해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최근에 이제 주택 분양 실적이 살짝 좀 밀리면서 4월에 지금 분양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2분기에 좀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해외 수주 역시 좀 수익성이 좀 많이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뭐 나이지리아, 뭐 리비아, 이라크 같은 좀 이런 좀 거점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수주 전략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올해 뭐 지금 말에 뭐 체코, 그다음에 뭐 폴란드 원전 같은 경우 뭐 내년이긴 합니다만 예서 수주 잔고가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저는 이제 분명히 뭐 아직까지는 7,000원을 좀 못 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7,500원 정도를 넘어간다고 하면 그래도 한 8,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이제 워낙 이제 매물대가 좀 많이 두텁다 보니까 이런 차익 실현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뚫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한 번에 올라가는 건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기관 외인들 뭐 연기인까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그래도 한 7,500원에서 8,000원 정도까지는 한 번 더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비중 조절이나 이런 거 해야 되냐고 질문 주셨는데 그건 아니고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일단은? 네, 일단은 뭐 15% 말씀하셨으니까 일단은 좀 보유하시면서 좀 수익 극대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이니님. 좀 더 들고 가 보시면 수익 구간 올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7,000원 넘어서는 게 첫 번째 허들이다. 이거 넘어서면은 한 8,500원 정도까지도 열려 있다. 이런 투자 전략이 나왔습니다. 꼭 수익 내시면서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종목 보겠습니다. 지금 중복해서 올려주신 종목도 있고요. 그 가운데서 좀 골라본 JS 코퍼레이션 보겠습니다. 26,000원에 사신 분 기준으로 좀 진행을 해볼게요. 26,000원에 비중이 30%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 보니까 어제 한 오후 2시경에 실적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1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76%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 실적이 괜찮은데 주가가 오늘 좀 밀려가지고요. 가블렛 님도 궁금하다고 해주셨어요. 실적 대비 주가가 난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4.5%가량 하락하면서 23,3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단쇼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과도 일맥상통한 듯 합니다. 실적이 좋다는데도 못 가는 종목. 그리고 선반영됐나 싶어서 차트를 보면 딱히 선반영된 것도 없어 보이는데 이럴 때는 또 투자자 입장에서 난감하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참, 실적이 좋으나 주가가 가지 않는 건 삼성전자, SK와 다 마찬가지 가니까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3월 29일에 지금 주가가 29,200원. 어떻게 보면 좀 고점을 찍고, 그래도 한 20% 정도 좀 조정을 받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4%대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오히려 좀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OEM 쪽으로 해서 미국 쪽으로 좀 많이 수출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수요가 좀 지속되고 있고, 사실 이제 병목 현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수요가 너무 강한데 좀 공급이 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쪽으로 좀 매출이 좀 이연되는 뭐 그러한 좀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뭐 어떻게 보면 공급자 중심으로서 지금 이제 좀 재편이 되는 느낌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국내 주요 뭐 OEM 뭐 의류 벤더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올라도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판가로 전가시킬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다가 이제 앞에서 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율이 거의 이제 1270원까지도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으로 지금 업황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실적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 뭐 이제 매출액은 뭐 1조가 넘어가지 않을까.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이제 전년 대비했을 때 뭐 한 34% 정도 늘어나면서 한 900억대 좀 추정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이런 의류나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워낙 퍼가 낮아요. 한 뭐 5.8에서 뭐 6배 정도로 실적 대비해서 뭐 포워드 PR이 좀 워낙 낮기 때문에 오히려 좀 조정시마다 좀 매수를 하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의견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미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좀 물량이 있으시고 지금 30%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기보유한 물량은 좀 홀딩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보게 된다고 하면 뭐 그래도 지금 기존의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어떤 흐름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리오프닝 관련돼서는 뭐 아직까지는 뭐 시간의 문제다라는 좀 그 시각이 좀 많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일단은 조금 3월 29일 날 전고점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매도를 못 하신 게 살짝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더 보유하시면서 다시 한번 26,000원대, 5,000원에서 6,000원대가 좀 상당히 매물벽이 많은데 요걸 좀 뚫고 올라간다고 하면 조금씩 좀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 분위기 때문에 그렇군요. 실적이 좋아도 못 가는 종목, 뭐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 많으니까 역시나 시간이 약이다. 좀 더 들고 있으면은 전고점 부근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JS 코퍼레이션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이 은근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 지금 막 사고 있어요 해주셨는데, 이분이 꽤 내공이 있으신 저희 토마토의 시청자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관점에서 관심이 가셨는지도 저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좋아 보여요. 지금 진단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좀 좋다고 이야기를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해주시네요. 지금 당장은 약간은 좀 무거운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여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JS 코퍼레이션이었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 홍 감독님 그리고 가블렘님 모두 다 좀 더 들고 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올려주시는 종목 봐드릴게요. 콘텐트리 중앙 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사명 바꾸면 왜 이렇게 헷갈리나요? 인터파크도 그레디언트 뭐 이렇게 이름을 바꿨던데 그나마 콘텐트리 중앙은 J 콘텐트리에 그 콘텐트리가 있어서 많이 헷갈리진 않는데 이렇게 간판을 완전히 확 바꿔버리면은 저도 2,000개나 종목이 있어가지고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콘텐트리 중앙 얼마 전에 사명을 바꾼 이 종목 신청해 주신 분이 계세요. 매수하신 가격이 46,500원입니다. 비중 30% 너무 내립니다. 꽁꽁주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제 콘텐츠리는 작년에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옥, 이런 콘텐츠들 얘기를 할 때 주가가 지옥 개봉하고 나서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때 팔았어야 됐나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다행히도 이분이 사신 가격이 높지가 않으시네요. 큰 손실은 아닌데 이분 손실 구간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콘텐트리 중앙 언디에서쯤 바닥을 다질 수 있을 것인지 의견 주시죠. 일단은 이 종목 참 증권가에서도 좀 말이 많은 종목입니다. 다만 너무 최근에 좀 매도세가 아쉽죠. 기관이랑 투신이 참 매도를 좀 많이 하면서 그래도 한 20% 정도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종목도 결국 시간의 싸움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이제 1분기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기상청 사람들 39 지금 우리 학교는 같은 이제 플랫폼형 판매는 좀 양호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이제는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좀 다시 어떻게 보면 좀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지금 4월 25일부터가 좀 3일 전이죠. 부터 실내 취식이 좀 이제 가능해졌어요. 극장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극장 내에서 영업시간 단축도 없어지고 좌석간 뛰어앉기도 좀 해제가 됐고 여기다가 이제 식음료까지도 취식할 정도로 가능해졌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극장에 대한 어떤 환경은 이제 코로나19 이전으로 좀 돌아갔고요. 또 이제 코로나19 영향으로 좀 연기됐던 국내외 기대작들이 좀 연이어서 개봉을 하게 되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극장에 관련된 어떤 매출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좀 1분기를 좀 바닥으로 해서 좀 2분기부터는 살살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3분기부터는 확실히 좀 흑자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또 JTBC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SLL로 좀 사명을 변경하면서 해외 진출 스튜디오 모델까지 좀 강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올해가 어떻게 보면 실적을 좀 터닝 어라운드하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리포트 지금 목표가금 같은 경우는 7만 원대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매도세가 좀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단기적인 저점을 좀 잡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이제 보유하시는 지금 물량을 좀 더 늘리시지는 마시고요. 일단은 좀 저점을 잡는 게 좀 중요합니다. 에 따라서 일단 1분기라든지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좀 반등을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완벽하게 주가가 이제 터닝 어라운드 하려면 일단은 53,000원대 정도까지는 다시 좀 추세를 좀 틀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힘드시더라도 그때까지는 좀 홀딩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3,000원 가는 거 확인하면은 그때는 그럼 수익 실현인가요? 일단은 지금 이제 아마 이제 이런 좀 뉴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실히 리오프닝 관련된 어떤 뉴스들이 좀 나오고 이제 극장에 대한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게 되면 아마 이제 좀 매수세가 조금은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 제가 이제 2분기, 3분기 좀 실적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선반영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한 5월에서 6월 정도면 그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게 지금 한 30% 정도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좀 5만 원 이상까지는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6만 한 4천 원대까지는 특별히 매물대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 종목을 좀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5만 원부터 6만 원대 사이에서 한번
좀 수익 실현하실 수 있도록 조금 장기 보유를 좀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좀 매매 전략이 아닐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어두운 터널 같지만은 해 뜰 날을 기대하시면서 조금 더 홀딩 의견 드립니다. 콘텐츠리 중앙 이름이 촌스러워요 하셨는데 그래도 알아만 보면 되니까요. 이렇게 또 글 남겨주고 계시고 또 개인적인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홍보하면 불법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왜요?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저 이거 있어요. 저거 살 거예요. 이런 얘기는 마음껏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종목 들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좀 빠르게 짚어볼게요. 저는 석유 도소매나 아니면 사료 비료 매매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정말 강심장이다 싶더라고요. 카키님께서 한국 석유를 올려주셨는데 이 종목도 변동성이 만만치 않은 종목이죠. 18,300원이고요. 비중이 10%. 오늘은 어제는 급등하다가 오늘은 또 보세요. 8%나 밀립니다. 지금 좀 손실 구간으로 돌아서 있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이 종목은 사실 이제 약간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죠. 특히 이제 러시아가 이제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지금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는 이제 소식 때문에 이제 관련주들로 지금 반등이 나온 거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테마적으로 움직인 부분이 있는데, 사실 뭐 하루 이틀 안에 끝날 좀 뉴스로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반등 시에 분명히 조금 이제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히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돼서 저는 이제 안정되게 볼 수 있는 수혜 섹터는 조선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종목도 같은 경우도 만약에 좀 반등이 나온다면 비중을 줄이시고, 오히려 이런 좀 뉴스 플로우에 대한 부분 말고 이제 일반 업종 중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섹터를 좀 찾으신다면 오히려 조선 섹터에 대한 어떤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대안주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반등 시에 비중을 축소하고 좀 빠져나오자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오늘 진단 여기까지 해볼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보증권의 윤여민 FP와 마지막 종목 한국석유까지 봐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따뜻하게 좀 반겨주셔가지고 저도 한 시간이 굉장히 좀 빠르게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종목 때문에 좀 힘들다 이렇게 사연 남겨주신 분들도 계시던데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요즘에 사실 현금 들고 계시는 분들이 몇이나 계시겠어요. 그리고 포트 수익률 이렇게 빨갛게 올라와 있는 분들 손에 꼽습니다. 다들 이렇게 힘든 구간이지만은 이런 시간 보내시면서 또 견디시면은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고 하잖아요. 우리 모두 다 살아남아서 그 수익의 열매 맛보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수급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고요. 막판에 좀 더 집중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장 마칠 때 문 닫으러 다시 올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